우리가 암 치료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치료에서 보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이 주가 되고, 요즘에는 뭐 면역 항암제가 또 나와서 상당히 그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치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그러니까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의 성질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맞춰서 하는 치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유방암이니 자궁암이니 위암이니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는 어떤 항암제, 그 다음에 어떤 표적제, 이거는 어때요? 누구에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있는 환자들 대부분한테 똑같은 프로토콜을 쓰는 방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겨요? 환자마다 잘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부작용이 없이 잘 치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이라고 보기보다는 기성복을 고르는 방법하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양복을 맞춰서 입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체격에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재고 또 한번 입혀보고 또 가봉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옷을 전에는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대강 평균적인 사이즈를 재가지고서 몇 가지로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골라서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맞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성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암 치료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치료는 대부분 다 기성복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암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첨단 암 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개인별 맞춤형 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환자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맞춤형 항암 치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획기적인 암 치료라 해서 CAR-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CAR-T, 즉 키메릭 안티젠 리셉터 T 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메릭이라는 것은 어떤 변형되는 부분, 인공으로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즉 이거는 우리가 암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암 조직을 떼서 여기에 있는 암을 일으키는 그 암 원인인자를 항원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를 만든 유전자를 그 환자 T세포에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T세포는 이 암 가지고 있는, 암에서 발견됐던 항원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CAR-T라고 하는 약 자체는 그 한 사람 것에만 맞춰진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개인별 맞춤형 항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게 상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들 때 수많은 인력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이 약에 대한 임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많은 그동안에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은 싸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CAR-T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별 맞춤형 항암 치료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트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개인별로 맞춰지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은
미생물 치료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우리의 장내 미생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저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고,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장 면역이라든지 또 우리 그 장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생리적인 기능에 도움을 준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미생물을 이용한 암 치료가 첨단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게 있었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어떤 환경에 사느냐, 여기에 균들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기준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 안에는 미생물이 패턴이 그 사람의 체질하고 맞춰져 있는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분포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질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면은 암도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을 진단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렇게 미생물들을 가지고 이거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환자는 어떤 암이 있을 거다 하는 진단 영역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 환자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분포를 건강한 미생물 분포로 바꿔주게 되면 암이 낫더라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 치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첨단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램 검사라고 하는 거. 즉 뭐냐면요, 우리 어떤 음식이 그 환자의 면역을 높여주는가, 이것을 혈액을 가지고서 실제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음식들이 면역을 높이는 음식인가, 아니면 어떤 음식은 면역을 높이지 못하는가,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이에요. 그 환자만의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을 찾아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맞춤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것도 첨단이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NGS라는 검사, 옛날에는 PCR이라는 검사를 했어요. 그런 PCR이라고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어떤 유전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이걸 짐작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가 있는 지역만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NGS라고 하면은 전체 유전자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유전자들을 교정하는 치료, 즉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조직을 가지고 NGS 검사를 하면 다양한 변이된 유전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치료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미생물을 또 마찬가지로 NGS 검사를 해요. 그러게 되면 그 환자의 미생물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고쳐주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GS 검사가 앞으로는 우리 환자들한테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요즘에는 이게 기성 양복 맞춤하듯이 치료하는 방법보다도 그 개인에 맞춰서 하는 맞춤형 항암 치료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치료들이 많이 나온다면 큰 부작용이 없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환자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방법들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방법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